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개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뮤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형 생태하청과장입니다. 박선양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조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각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으로 친환경 청정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리와 빅데이터 구축으로 IoT 기반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택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고 도로 분진 흡입차 확충과 조기 폐차, 매연 저감 장치 등 노후 차량 개선 사업 지속 추진으로 도로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멸종 위기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평택 고유 생태계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 교란종을 적게 제거하여 토착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연결성을 증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사람과 자연의 공존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폐기물 정책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제, 통복시장 배출수거 시간제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권역별 클린 기동대를 활용한 클린하우스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활동구역 내 읍면동 클린하우스 책임관리자를 지정 운영해 1일 1회 이상 순회하여 청소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요 상권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상 및 디자인 변경 추진으로 혼합 배출 금지 품목에 대해 픽토그램을 활용한 문구로 표시하여 종량제 봉투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하여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봉투와 구분함으로써 친환경 도시 경관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가동 개시한 평택 에코센터 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하수 슬러지 등 평택시 생활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처리 과정 및 에너지 재생산 등 자원순환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홍보관 및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등 주민 편익시설 11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편익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공공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제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청정도시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3,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읍면동 불법 장기 적치 폐기물 처리하여 환경오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도모하고 환경위해 발생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 폐수 배출시설 집중 점검 및 악취 배출 사업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 관리로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 장소 및 방제 물품 보관 장소 추가 지정하였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대피 장소 안내지도,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 요령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포승 화학공동체를 구성하여 평택시와 사업체가 협력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올해 30명의 민간환경감시단과 18명의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위촉하여 민간 자율적인 환경오염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지원반을 운영하여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협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보다 확장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 의식을 확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안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1개 수문, 14개소의 제방, 1개 용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운영 및 주요 하천 산책로 정비, 제방도로 보수,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수해 및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복천 막구점을 설치, 하천 준설 및 하천 시설물 보수 등 정기적인 관리 및 개보수로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친환경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35쪽 자연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안성천 군문교 일원의 노을 산책공간, 전망테크, 다목적 트랙, 물놀이시설 광장 등 시민들의 여가,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착공 후 현재 약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오성면 일원 서북권 지역의 수려한 평택강 하천 경관을 활용하여 약 13만 평방미터의 시민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작년 2월부터 공사 착공 후 현재 16%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8월까지 토목공정 완료 후 본격적인 조경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오성누리광장과 인접한 창내습지에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축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생태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입니다. 평택호는 3등급, 통복초는 2등급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호 수질은 TOC 기준 4등급, 통복초 수질은 BOD 기준 3등급으로 점진적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 집중형 오염 지료 개선 사업,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 선정,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 환경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체 구성 후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환경부 주관 평택호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급변하는 평택호 유역 환경 여건에 맞춰 반도체 방류수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9,000여 개의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관리하여 순회 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개발 등 영양, 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 객석 등의 청소 비용 지원으로 깨끗한 음식점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세계 음식문화체험,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평택 맛집 등을 체험 홍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용품 등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영세하고 노후한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비용 지원 등으로 위생업소의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인증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위생적 환경을 갖춘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42쪽 소비자 중심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 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 등 식품 적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반 상시 운영으로 식중독 집단 발생 예방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점검 및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시기별, 계절별로 실시하고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대상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그럼 우리 전체 과목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과목을 편하신 대로 제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 좀 해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 2개 과목씩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먼저 우리 대기질 측정소가 몇 곳이 있죠? 도시 측정망 해가지고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 측정망 외에는 그 외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30개소 KT하고 했던 30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스마트 도시 하면서 30개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60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측정 항목에 보통 몇 가지 정도 측정을 하나요? 분에 대해서는? 보통 CO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황산화물 해가지고 4-5 정도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대기질 표출 시설 현황에 그 표출되는 거는 몇 가지 정도가 표출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전광판 내에는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호등이라 그래가지고 그 길가에 그 신호등처럼 돼 있는 거는 좋음, 나쁨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신호등 신호등에 설치된 거 몇 개예요 우리 알림이 설치가 돼 있는 거는? 신호등은 도시대기 측정망에 한 6개소 그 측정 수치가 표시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신호등 알림이라 그래서 16개인가 설치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신호등이 16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측정하는 거는 60개는 표출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측정만 하는 겁니다. 표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출. 측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표출은 16개소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알림이를 할 때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이 주로 몇 가지 정도 표시가 되나요? 알림이를? 그 표출 내용은 그 2.5하고 PM10이 표출이 되는데요. 그 좋음, 보통, 나쁨, 뭐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광판에는요. 전광판이 우리 전광판에는 3개소 있죠.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그 항목별로 다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별이 몇 개 정도? 지금 항목별로 하면은 그 SO2, C2, 6개 항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이요. 네.
지나가다 보면 이 항목이 표출이 되는데 실은 다 볼 수가 없어요. 한두 개 정도 측정치를 좀 볼 수 있으면 뭐 차를 타거나 신호등이 또 어떻게 걸려서 보는 거 외에는 대부분 그 표출 시간을 어디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방향을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치를 해놓던가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설치하는 장소가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 저기 홈플러스 위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도 잘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평택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약간 지나가면서 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오시는 분들은 물론 역에서 승하차 할 때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좀 차를 타고 가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또 비싸잖아요. 네. 뭐 국장님 이거 더 추가로 좀 설치할 방법은 없나요? 시민들에게 좀 이런 홍보라든지 상당히 지나가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택시에서 우리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 대기질에 대한 문제 같은 거 잘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인상을 좀 남아서 이 부분이 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세계에서는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환경 도시에 좀 맞게 저 설치할 의향은 좀 없으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그렇죠. 예산이 수반돼. 근데 뭐 예산이 수반돼도 필요에 따라 좀 필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답변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했는데 한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실은 이런 부분은 예산만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한번 예산 반영에 한번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기 충전소가 지금 설치가 몇 기가 돼 있죠? 지금 평택의 그 민간까지 포함해서는 4,434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기 충전소에서 가장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충전기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전기차도 많이 급증을 해서 단지 내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여지고도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 이 충전기 설치 이 보급은 공동주택에는 몇 프로 정도? 저희가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3,684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무 사항이어가지고 차량 대수에 그 비례해가지고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의무 사항이라 장기적으로 충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도 세대수에 따라 이거 설치 의무가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 차량 그 전기차 차량 보유 대수만큼 예,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도 아무쪼록 우리가 그 법령을 잘 보든지 시의 조례를 좀 봐서라도 좀 확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약간의 좀 소규모 주택, 대규모 주택이 아니라 소중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법적 의무 대상 외에 충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이제 주려고 공고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차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설치 저희가 처음에는 150만 원 지원 이제 했다가 신청자가 하도 없어서 올해 지금 다시 변경 공고를 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한 거로 공고를 냈습니다. 한 기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통 그
완속 같은 경우 예, 그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서 급속은 좀 다 급속 기준으로 급속은 이제 몇 천만 원 예, 예, 들고 급속은 우리 공동주택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금액이 좀 크니까. 급속은 예, 공동주택은 한 급속하고 완속하고 시간 좀 알 수 있을까요? 충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급속은 30분 정도면 하고요. 오. 완속 같은 경우는 완전 전기차 같은 경우 12시간.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대한 그 충전 구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완속은 14시간까지 허용하고 있고요.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인가 1시간 정도. 예, 1시간. 예. 우리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 시설에는 완속은 좀 자제하고 급속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 제시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속이 완속보다 좀 많습니다. 당연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기울여 줄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도 완속보다는 급속을 어느 정도 좀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이제 출근하다 보면 급하게 충전을 못했을 때는 급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소 충전소 설치는 지금 현황 7개소 있다고 어떤 얘기했는데 맞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운영되는 건 7개소 맞습니다. 7개소. 앞으로 추가 우리 설치 계획은 있나요? 지금 그 공영차고지 쪽에 2개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용차고지. 네. 그 지역 분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역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대중교통과에서 이제 모곡동 쪽에 하나랑 지금 서부권 쪽에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지역에 좀 잘 알맞게 설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저야 일단 뭐 북부 쪽에 얘기했던 북부 쪽 이제 송출 주변으로 해서는 뭐 충전을 수소 충전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실은. 그런 분들 잘 좀 한번 지역 안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연순환과 한번 우리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 우리 수집 운반업 중에 우리 생활 폐기물 운반업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예, 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좀 현재는 되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뭐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제시한 게 늘리는 개수가 2개부터 5개까지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75만 예상으로 해서 4개소를 더 늘리는 걸로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6월 말 정도에는 아마 사전 공고가 나갈 거로 지금 현재 아무튼 그게 상당히 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로비들이 또 작용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관에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좀 하시고 입찰 부분에서도 최대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들이 한 점에 의혹이 없도록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는 한데 참 이 환경 지도과 우리 유해 화학물질 뭐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도 있었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정리되셨죠? 어느 정도?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현장 관리는 다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거는 먼저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소송 관련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지금 그 KTNG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고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확정 판결을 받긴 저 3월 달에 확정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4월 12일 날 회사에서 지금 이의제기를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소방당국에서 화재 조사서가 나와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적인 내용들이 좀 엉켜 있어가지고 방재당국에서 그 사항이 아직 홀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 다시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지도라든지 점검에 대해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해 화학물질 허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화학물질 현황은 뭐 자료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380개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한강청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강 유역. 예예. 저 상반기 하반기에서 한강청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좀 지도라든지 관리를 좀 철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조업하고 우리 보관, 저장업, 운반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잘 우리가 좀 관리 좀 하고 그분들에서 뭐 우리가 지도를 하고 뭐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반영해서 협조하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우리가 하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이 국하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하천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지금 재작년에 하나 추가해 갖고 28개에서 29개입니다. 24개. 우리가 그 하천에도 보면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아무래도 소하천은 길이가 짧을 테고 개수는 많지만 네. 아무래도 지방하천이 길이가 좀 길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실은. 예, 대체적으로 지방하천이 깁니다. 아니면 요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약간의 위치라든지 그 명칭을 아직 다 숙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그 부분 한번 지도하고 한번 표기를 해서 뭐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분뇨 수집 운반 업체는 아직도 많이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24개인가 그래서 지금 7개가 지금 그 금년에 3월 달에 그 폐업지원금 지급되고 지금 11개선가 지금 그렇게 그래서 17개 이렇게. 예. 예. 일단 우리가 예.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지원금이 나가는데 운영을 할 때는 운영 지원금은 뭐 아직 없죠. 그 지원금은. 별도 운영지원금은 없습니다. 우리 폐업할 때 지원금 얼마나 나가요? 폐업 지원금은? 그 톤당하고 거기에 기간하고 이렇게 산정해서 저희가 그 영역을 수행하면서 톤당 단가를 이렇게 산정해서 거기에 대입을 해갖고 금액이 산정된 거라요. 그 업체별로 좀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 우리 분뇨 수집 운반 업체 분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보상 차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관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저 한 가지 우리 공통으로 해야 되나 우리 저한테 좀 민원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명칭은 뭐 뉴 그린 비료죠, 옥전 비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계속 거기 수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침수소에 대한 문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민원 사항 받은 사항이 없었나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에 다녀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 말씀도 있으신데 전체적인 그 침수량이나 이런 게 과거 부숙된 게 여건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 포장 여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사회 그 사업주가 그 운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경매로 되고 나서 그 낙찰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거 이제 소유자는 그게 아직도 비료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낙찰받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 27일 날 결정된 거 보면 그 인도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유권 포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27일까지 소장 접수가 된 이후에 7월부터는 아마 지금 경매를 받은 사람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할 건데 이 진행되는 비용이 좀 많은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접근이 필요한데 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모니터링이나 관리 감독 여건을 갖고는 있지만 이 치우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2017년도부터 아주 이슈화됐던 이런 구옥전 비료입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뭐 행정 대집행을 해서 칠 거니 뭐 어떻게 해서 뭐 할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되다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뭐 원 주인은 이게 비료라는 걸 주장을 해서 재산권을 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지역에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 뉴 그린 비료 이 업주죠 전 업주 지금 그 낙찰받은 분들마다 그분이 뉴 그린 비료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진에도 뉴 그린 비료가 있죠. 그럼 당진에 있는 거는 실은 여기 폐기물 쌓이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건 당진시에서 아마 그거 최근에 한 50여억 주고 치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당진하고도 이제 당진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애초에 이제 수원구치소에 계시다가 지금 여주 교도소로 이감돼.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예, 돼요. 예, 예. 그런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말고. 그러면서 진행을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본인이 여기에서 직접 상주하고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리고 토지 소유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속물에 대한 여건들을 시에서 참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2018년도 당시에 필리핀 그 폐기물 잔재 처리하면서 들어갔던 대집행 비용이 2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정되는 물량을 사실 시에서 행정대집행 하기에는 비용적인 게 좀 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담도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뭐 시에서 뭐 우리 당진에서 3분의 1 가량 치는데 50억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 뭐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밖에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보다도 여기가 상당히 오랫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받아서 놓은 상태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냄새라든지 그런 분에서 민원이 발생해 되다가 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굳어 있는 거예요. 실은 뭐
거기에서 뭐 톱밥하고 섞어서 물론 뭐 보관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길바닥에 햇볕에 내준다면 처음에 냄새 진하게 나지만 이게 꼬득꼬득 말려 버리면 냄새 같은 건 안 나잖아요. 하지만 그게 비가 오거나 뭐하다 보면 그게 다 우리 폐수가 되고 오염수가 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게 폐기물이라 아니라는 뭐 일부 주장이 있지만 과연 거기서 나오는 썩은 물이라든지 그런 게 폐오염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폐오염수가 맞죠? 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더 뭐 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보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정말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약간 미처 못 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민원이 와서 민원이 제보한 상황에 대해서 사진도 가지고 있고 실은 제가 일요일 날 오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틀려요. 실은 제가 여기 USB도 담아왔어요. 만약 이걸 틀으면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가겠다고 하면 이 장면을 안 틀고요. 현장 답사를 안 틀기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피력을 하시거나 집행부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면 이걸 분명히 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현장 답사 방문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면 제가 이렇게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답사해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뭐 정회를 좀 요청을 하고요. 정회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현장 답사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추후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현장 답사, 뉴그린 비료 인근을 현장 답사를 요청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역시 환경지도과 우리 청부급의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가지고 계실 건데 지금 주 코르디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무허가 지정 폐기물이 여기에 적체가 좀 돼 있고 지금 방송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여기 역시 지금 한국유형환경청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적출을 해서 환경청에 조치 요청을 해서 한강청에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 그 언론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포장 용기에 있는 그 내용물이 아닌 다른 내용물들이 보관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안전수장소에서 그 영역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도 그 이후부터 이제 영역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날 저희가 드론도 한번 촬영을 했었고 수시로 뭐 매번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 여건을 갖고 있을 때마다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물량이나 내용들에 대한 확인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근 업주들에 의해서 통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 공간이 좀 달라지고 하는 것들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물량상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업주분들이나 그리고 또 주민분들 이분들 그리고 뭐 의견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민간 환경 감시 됐든 감시단이 됐든 읍 관계자가 됐든 출장소 여건이 됐든 그 여건들을 좀 통할해서
모니터링이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좀 강화해 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러한 사항들이 없다라기보다는 있는 사항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그 농수로의 기름띠까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황이 좀 어때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의 증감보다는 배치에 대한 여건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공장주분도 당신이 조금 옮겼다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 지금 원래 됐던 반입처의 여건이 없기 때문에 추가 증가하는 물량은 저희들이 뭐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청에서 그 영역을 갖고 있어도 주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러 방안을 좀 세워서 저희들이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진을 또 거기에 지금 한다고 폐유나 지금 거기에 적체되면 안 되는 유해 물질들이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화재 2차 피해도 있을 거고 주변 인근 주민들께 분명히 민원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이죠, 분명한 거는. 맞습니다. 그 업체 자체가 무허가 지정 폐기물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 여건은 다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지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용기들이나 내용들을 보시면 누가 가서 일부러 불을 내지 않는 한은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지만 그거 방관할 사항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에서 권역을 나눌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을 갖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19년도에 발생이 된 민원인데 벌써 5년째예요. 그러면 아직도 기약이 없잖아요. 특별한 대안이 없고 모니터링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추후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방비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옥전비리처럼 행정대지피나 이런 여건을 갖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그 물건이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가 그 이유를 뭐 속단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해오는 것처럼 경매 물건 낙찰자로부터 그 관리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지금 그 서탄면의 수월합리에 현장 방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부급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회를 잠깐 선언을 하고 다녀와서 계속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관우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후 오후 3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